안녕하세요, 금사탕입니다. 오늘은 V50S ThinQ 꼭 알아야 할 꿀팁 6가지 여러분께 전달합니다. 빠르게 살펴볼게요. V50S ThinQ는 듀얼 스크린에 장착한 상태로 충전을 하려면 이 충전 젠더가 필요합니다. 이 충전 젠더에도 앞뒷면이 존재하는데요, 이 앞면에는 이렇게 번개 표시가 되어 있는 거 확인할 수가 있고요, 뒷면에는 아무 표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물론 양쪽으로 다 붙어도 충전이 돼요. 하지만 번개 표시로 되어 있을 때만 고속 충전이 뜹니다. 자, 보시면 고속 충전이 뜨는 거 확인할 수 있죠. 반대로 껴주시면 충전은 되지만 고속 충전이 뜨지 않아요. 그러니까 충전 속도가 현저하게 느려집니다. 요거는 컴퓨터로 데이터를 전송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위쪽으로 윗면을 제대로 맞추지 않으면 컴퓨터 데이터 전송 시에 계속 끊기거나 불안정한 상태가 됩니다. 대부분 전송이 안 되더라고요. 이 부분 꼭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이 젠더 비용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인터넷에서는 9,500원에 판매하고 있고 택배비 포함하면 12,000원이에요. 하지만 서비스 센터 가시면 7,000원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가까운 서비스 센터 가서 구매하시는 걸 추천할게요. 이 V50S ThinQ는 이 후면 듀얼 카메라 중 하나가 초광각 카메라입니다. 혹시 몇 도인지 아시나요? 136도인데요 노트10이 123도라는 걸 생각하면 136도면 굉장히 넓은 진짜 초광각 카메라예요. 근데 정작 많은 분들이 초광각 카메라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기본 세팅은 113도로 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아무래도 136도의 렌즈를 사용하다 보면 좀 왜곡이 발생하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그 왜곡을 없애기 위해 왜곡 보정을 한 113도를 기본 세팅으로 해놓은 거죠. 그럼 어떻게 하면 136도를 사용하는지 살펴볼게요. 카메라를 딱 켜주면 이렇게 일반각으로 처음에 켜져요. 일반각은 이렇게 나무 모양 하나가 되어 있는데 한번 눌러주면 이제 초광각으로 바뀝니다. 나무 3개. 하지만 이 초광각이 113도의 왜곡 보정이 되어 있는 기본 설정이에요. 여기서 꾹꾹 눌러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각도를 변경할 수가 있는데 최고 끝으로 가주시면 이제 나무 3개 모양에서 테두리가 쳐져 있는 걸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게 136도 화각이에요. 113도, 136도. 그래서 113도와 136도의 차이도 한번 비교해 보시라고 제가 샘플 사진 한번 첨부해 봤습니다. 어느 각도가 더 좋다 이런 건 없어요. 그냥 더 선호하는 걸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웹서핑 하는데 이 듀얼 스크린 진짜 제대로 한번 활용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 웨일 브라우저 꼭 한번 사용해보시길 바랍니다. 웨일 브라우저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딱 눌러주면 켜지죠? 그냥 사용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제 우측 상단에 있는 이 네모 모양 있죠? 요거를 한번 눌러주셔야 진짜 웨일 브라우저를 사용한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눌러주면 이 좌측에 스페이스 공간이 떠요. 보면 빠르게 2번 터치하면 옆에 화면에서 페이지가 열려요 라고 되어 있어요. 한번 해볼게요. 무슨 말이냐면 뉴스, 예를 들어서 제가 뉴스판을 보는데 원래 기존 같으면 뉴스 내용을 보려면 들어갔다가 또 다른 뉴스 보려면 나와서 또 보고 이런 식으로 여러 뉴스를 보기 위해서는 뒤로 가기를 눌러야 됐단 말이죠. 하지만 이 스페이스 모드에서는 그대로 더블 클릭해주면 바로 좌측에 뜹니다. 더블 클릭, 또 더블 클릭, 굳이 들어갔다 나왔다 할 필요 없이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이제 쇼핑을 즐기는데도 마찬가지예요. 덕분에 시간도 줄일 수 있고 이 웹서핑 효율을 극대화시킬 수 있죠. 또 듀얼 스크린 웨일 브라우저 하면 번역 기능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번역 기능은요, 이 우측 하단에 있는 짝대기 2개 딱 눌러주시면 번역이 있어요. 이건 파파고를 기반으로 하는 이제 번역기고요. 딱 눌러주면 한국어에서 뭐 영어 또는 뭐 중국어, 스페인어, 프랑스어, 독일어 뭐 다 바꿀 수가 있는데 번역하기가 있고 스페이스 번역하기가 있습니다. 그냥 번역하기를 누르면 이 본체 내용이 번역이 된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다시 번역하기 눌러서 스페이스 번역하기를 누르면 그대로 좌측에 번역이 돼서 뜹니다. 그러니까 같은 화면을 이렇게 비교해가면서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 또 장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듀얼 스크린 하면 나만의 게임패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많은 분들이 나만의 게임패드 어떻게 만드는지 접속해야 되는지 잘 모르시는 것 같아서 오늘 함께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게임을 켜줘야겠죠. 게임을 킬 때는요, 항상 본체가 아닌 이 듀얼 스크린에 켜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왜냐? 한쪽 화면에는 게임패드를 실행하고 한쪽은 게임을 해야 되는데 무게중심이 아무래도 듀얼 스크린에 게임을 켜놓고 게임패드를 이 본체로 활용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럼 게임 한번 켜보겠습니다. 메이플 스토리 M 설치를 해놨는데 혹시라도 본체에 켜주신 분들 계실 수 있잖아요. 그럼 손가락 3개로 이렇게 쓱 쓸어 올리면 화면 전환 되니까요. 이렇게 전환해서
듀얼 스크린으로 게임 이동시켜 주시길 바라고요. 이 게임 화면에서 좌측을 싹 쓸어주면 이렇게 게임기 모양이 나와요. 눌러주면 게임 툴이 켜지고 LG 게임패드 활성화를 시켜줍니다. 이렇게 아랫면에 게임패드가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 둘, 세 번째에 있는 조이스틱을 눌러주시면 게임별 스타일 이렇게 변경을 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할 건 제일 끝에 있는 나만의 게임패드 만들기입니다. 나만의 게임패드 만들기 눌러주시면 이제 이 화면에 맞춰서 내가 게임패드를 직접 만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플러스 버튼 눌러주시고, 이 위쪽에 있는 건 조이스틱과 방향키 버튼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건 이제 타격기나 이런 뭐 점프 이런 버튼에 사용할 수 있는 버튼키예요. 우선 여기 조이스틱에 맞춰서 조이스틱을 하나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놔주고, 여기 더하기 버튼 있죠? 요거를 또 이동을 시켜가지고 조이스틱에 가져다 놔줍니다. 그럼 조이스틱과 이 조이스틱이 이제 매칭이 된 건데, 이렇게 뭐 위치는 원하시는 데 놓으셔도 되고, 크기도 키웠다 줄였다 키웠다 줄였다 마음대로 정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시면 됩니다. 뭐 공격 버튼, 점프 버튼만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나만의 게임패드를 만들었으니까 움직이면서 공격하고 점프하고 할 수가 있는 거죠. 뭐 다른 스킬들도 이제 다 추가 버튼을 눌러서 다 추가를 해주실 수 있고요. 지금 만들던 게임패드 그대로 쭉 넘어가서 제가 만들어 놓은 거에 수정하기 눌러가지고 또 다른 것들 추가할 수 있습니다. 이제 게임도 더 몰입해서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크롬이나 네이버 앱을 사용하실 때는 확장 모드라는 걸 사용할 수 있습니다. 한번 들어가 보면요, 이렇게 듀얼 스크린 메뉴를 먼저 켜줄게요. 메뉴를 켜주면 확장 모드 있죠? 확장 모드 눌러줍니다. 그럼 그대로 원래 하나의 화면에 나오던 게 확장돼서 이 두 개의 화면에서 사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가운데 힌지가 있기 때문에 화면이 좀 잘린다는 이런 아쉬움이 있기는 하죠. 하지만 뭐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확장 모드를 사용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이 확장 모드를 안 쓸 것 같다라고 예전에 이야기를 했었는데, 웹툰 볼 때는 확실히 유용하다라고 느낄 수 있었어요. 근데 한 가지 더 아쉬운 점은 네이버 앱이나 크롬 앱에서만 사용할 수가 있지, 뭐 네이버 웹툰 앱이라든지 여타 앱들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좀 다른 앱들에도 적용이 되면 더 좋을 것 같아요. 네, 여기까지 V50S ThinQ 꿀팁 함께 살펴봤는데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